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유씨알학교 교장 양윤석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어 8일 편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편) 19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전공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사람은 이제 노나라의 임금입니다. 노나라의 임금이 묻는 건 이제 물론 공자에게 묻겠죠. 공자에게. 전공이 공자에게 묻는 거예요. 끼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며 임금이 신하에게 뭐 일을 시키며 뭐 다 되죠. 일을 시키며 신하가 임금을 섬기되 신하가 임금을 이거는 이제 뭐 섬기는 거예요. 그 신하의 이건 업무죠, 업무. 신하의 업무가 임금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나라의 임금인 전공이 이제 공자한테 물었어요. 임금이 신하를 부리며 신하에게 일을 시키며 신하가 임금을 섬기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이제 항상 OWH라고 그랬죠. 어떻게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뭐뭐와 같이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했으면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이제 공자가 대답해서 가로되 공자는 신할 분위기를 예로서 하며 그러니까 군자가 신하를 이제 부린단 말이에요. 일을 시킬 때는 예로서 이건 써죠. 뭐뭐로서 예로서 해야 하고 신하를 부를 때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으로서 해야 됩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임금이 신하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 예로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는 이제
예로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가 반면에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이제 충으로서 하라는 거죠. 신하군 이 충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는 신하가 충주 중심 마음을 당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신하를 부릴 때 자기가 얘가 무례하지 않나, 얘가 없지 않나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례하게 신하를 막 함부로 대하면서 넌 내 신하니까 내 말을 거역하면 안 돼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이 무례하지 않았나를 자기가 살피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임금 충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신하는 어떤 신하가 임금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례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충도 다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충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임금이 무례하지는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신하가 임금 섬길 때 충으로서 하는데야 어떤 임금이 무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사상의 기본이 이제 어떤 인이라 그랬죠. 인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 사상이 이제 충, 예, 효, 이러니까는 여러분 유교 사상을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니까 유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어떤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위대한 종교는 으뜸된 가르침 아닙니까? 그럼 종교예요. 어떤 그 바이블이라고 책이라고 논어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논어를 성경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공자가 이제 창시자다, 시조다 하는데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수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부터 가는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가까야 된다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육체적으로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내가 단련돼 있어야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게, 내가 단련이 안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인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인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인이 내가 단련됨으로써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나와 너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뭐다? 수신이라는 거예요. 수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되는 거죠. 가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안 되는데 가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가정이다 그러면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 그건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뭐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상대방과의 관계, 그 자식들과의 관계, 그래서 잘 대해야지만 예로 대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효로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효와 예. 자식들한테도 다 예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또 다 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고, 이 관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예로 되어야 이제 효가 생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치국.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모인 게 나라예요. 나라라는 게 국가라는 거잖아요. 국가. 이 가족들이 모여서 되는 게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신부터 해서 이런 제거가 안 되는데 나라가 지금 국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패밀리가 모여서 사는, 모여서 형성된 국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제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왜 그렇게 된 패밀리들이 많게 되니까 이렇게 부모로서 부부 간의 관계가 이제 예로서 돼서 믿음이 형성되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부모가 먼저 이제 예로 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녀들은 부모한테 효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를 형성하면은 나라는 뭐 당연히 잘 다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이제 세상을 통일할 수 있다든지,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천하 다 평정할 수 있다.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에서 수신에서 벌써부터 수신할 때 뭐를 극복해야 돼요? 어떤 셀피시나 에고이즘 같은 어떤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수신을 함으로써, 자기를 단련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제가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네포티즘이라고 할까요? 가족 중심주의, 친족 중심주의, 가족주의인데 친족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족 속에서. 그래서 치국을 하면서 이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또 나아가 제국주의를 치국을 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게, 세계를 평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나로부터 이제 나를 단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에게로 다가가라.
함석헌 선생님도 이제 이런 노노라든가 동양 고전에서 스스로 한 사상, 씨알 사상을 많이 이제 씨알 사상에 많이 참작을 했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